김병주 의원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시내의 한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3명을 구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이들에 대해 일용직으로 일했던 젊은이들로 구인 공고나 지인의 소개 등을 믿고 캄보디아에서 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 단지에서 하루 11시간씩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져 범죄자를 구해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구분은 해야 되겠죠. 구분은 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중요한 거는 11시간씩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하면 때리거나 죽인다고 협박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그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보고요. 김병주 의원은 프놈펜의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고,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 주민에게 아들 정모 씨가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프놈펜을 직접 찾았고, 이후 프놈펜 시내의 범죄 단지에 갇혀있던 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아 위치를 특정했고, 현지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해 정 씨를 비롯한 20대 한국인 남성을 구출했다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20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고,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피해자들과의 채팅 등 초기 접촉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한국인 64명처럼 추후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추방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 정 씨의 사진이 공개가 된 거네요. 이게 지금 이분이 김병주 의원이 구출했다라고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명이죠. 예. 3명 중에 한 명인 정 씨가 체포되는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팔이 범상치가 않네. 뭐 이런 문신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글쎄 뭐 문신을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거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촬영 장비를 정비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왔고, 다른 한 명은 지난 죄송합니다. 지난 3월에서 6월 캄보디아 여행 당시 한국인의 소개를 통해 2달 전쯤 캄보디아를 찾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김병주 의원은 이들에 대해 한국에선 주로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사실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았다면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과 근본 해결책은 따로 논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까 내가 편견에 가득 차서 그런가? 피해자 같진 않은데. 근데 이거 이제 그냥 사진만 봤을 때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제대로 모르니까, 이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김병주 의원이 구출하셨다라는 3명 중에 1명의 사진이 이렇게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몰라서 간 게 확실하냐, 이런 의심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런 문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 해서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글쎄, 예,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은 갖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시죠. 예, 그러시죠. 피의자로 특정됐다라는 그런 어제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뽀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죠. 실제로 자 이거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범죄에 스스로 자신이 가담하고자 간 케이스도 꽤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왜 한국 사람 등 쳐먹어가지고 지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겠다고 그 일확천금 벌겠다고 범죄를 저질러 캄보디아에 지발로 걸어간 건데 그거를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죠. 다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국제 범죄 조직에 한국인이 가담했다라는 그걸 확인을 했다면 이 국민의힘들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등신 같은 논리를 펼치냐면 피해자 놔두고 피의자 구출했다라는 식이에요. 네? 피해자 놔두고 범죄자 구출했다라는 식인데 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범죄를 계속 저렇게 저지르게 내비둬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뚫린 입이라고 막 뱉는 경우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이건 정말 제가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자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피해자는 누가 언제 피해자를 누가 내비둔댔어요? 피해자를 우리 정부가 내비둔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피해자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든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발로 걸어갔든 강제로 잡혀있든 간에 어쨌든 데리고 와서 구출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강제로 송환시켜서 국내에서 처벌을 해야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로맨스 스캠이니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이 바보들아.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멍청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 분류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범죄 가담자. 범죄 가담자이자 현 시각까지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우 벌 받아야죠. 근데 벌을 받더라도 캄보디아가 아니라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서 처벌해야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국제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한국인들 등쳐먹고 한국인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도 범죄지만 어떤 것도 범죄예요? 국제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일본 사람 등쳐먹고 태국 사람 등쳐먹고 영국 사람 등쳐먹고 미국 사람 등쳐먹으면 한국인이 다른 나라 국제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든 범죄자든 다 데려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처벌하는 게 순서지. 거기에다가 대고 하여튼간 뚫린 입이라고. 예, 국민의힘은 정말 백해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예, 제가 차마 저도 방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 이씨. 무슨 아덴만의 여명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이씨. 캄보디아에 무슨 이씨 군사 보내라는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이씨. 야당이 좀 야당답게 생각을 해야지. 자, 뭐 얘기하다 말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자면 자, 첫 번째 범죄자. 나는 국내에서 전과도 있고 난 누구 등쳐먹은 전과도 있고
나는 원래 나쁜 놈이고 나는 원래 전과자고 범죄자인데 한국에서 그 범죄로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딱히 뭐 일을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뭐 신성한 노동의 가치로 내가 월급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내가 전과자고 범죄도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치안이 우리나라 또 치안 국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내가 한탕 해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출소한 이후에 막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아는 형님이 캄보디아에서 이거 하면 한국인들도 등쳐먹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대. 그래서 뭐 전과 있는 놈이랑 원래 이제 범죄자 같은 놈들이 날아갔다. 이게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날아갔어. 날아갔는데 가서 그걸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그래서 도망 나오고 싶었어. 도망 나오고 싶었는데 도망을 못 나왔어.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각 반성을 가담하러 간 거는 매한 가지의 목적이었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 놈과 하지 않는 놈이 있다. 그런 분류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그 취업 사기에 당한 경우, 나는 누군가를 등쳐먹을 생각도 없고 캄보디아에 정말 성실하게 돈을 벌러 간 건데 입국하자마자 나를 봉고차에 태우더니만 감금하고 때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켰다. 정말 사기 취업에 당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굳이 또 하나의 상상을 하자면 사기 취업인지 모르고 나는 정상적인 취업을 하러 날아갔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이게 내 또 적성에 맞아. 그래서 잡혔을 땐 피해자였는데 가서 그들의 논리에 순응하고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가지고 가해자가 된 경우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4단계를 얘기를 한 건데 마지막으로 사기 취업도 아니고 이 텔레그램도 아니고 어디 온라인에서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내용을 아예 모르는데 막상 여행을 갔어. 근데 잡혔어. 여행을 가서 납치당하고 어딘가에 갇혀서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꼭 캄보디아가 아니어도 태국이나 뭐 어디를 가서 그 일을 하건 뭐를 하건 인접국가에 있다가 갑자기 잡혀서 캄보디아로 넘겨졌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범죄자다, 다 피해자다, 이거 둘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 과정에서 차근차근 살펴볼 문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외피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문신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가령 뭐 범죄 전력이 있을 것이다. 딱 봐도 얘는 뭐 이런 사람일 것이다. 나쁜 인생을 살아왔던 인간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좀 내려놓자고요. 확실한 건 우리가 모르니까. 예. 저도 유튜브여가지고 유튜브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양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 보니까 제가 여기에 숟가락 얹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